주말에 뭐가 좀 안 좋았죠? 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최 박사님 오셨을 때부터 이미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많이 박살이 났던 상황이었는데 26,000달러 붕괴했었고. 네, 지금 한번 큰 하락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 장세로 다시 돌아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아이고야. 의견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10,000달러대까지 하락하나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뷰를 가지고 있을지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5% 정도 오르면서 1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1조 200억 달러 정도 로 유지를 해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200억 달러 정도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고 24시간 거래량도 전일 대비는 12%고 지금 210억 달러인데 보통 24시간 거래량도 25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그리고 거래량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점유율이 지금 4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주 대비는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26,00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달랐어요. 24,000까지 간 데도 있고 25,000까지 간 데도 있는데 일단 현재는 26,000달러대에서 간신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원인의 주인공은 결국 일론 머스크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도 있고 스페이스 X도 있잖아요. 근데 스페이스 X와 테슬라 모두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 X에 있는 비트코인을 전량 매도를 때린 거예요. 일론이. 왜? 근데 그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던진 거죠. 왜 팔았는지 뭐 이유는 그가 밝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테슬라의 물량은 그대로 있다고 하고요. 스페이스 X 안에 있는 물량을 전부 다 매도를 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게 어떤 투자 심리를 부추기면서 지금 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한 번에 청산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Fear and Greed Index 보시면 우리가 늘 뉴트럴 50 유지했잖아요. 지금은 공포 쪽으로 많이 기울인 이 심리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일론이 또 이렇게 비트코인 덤핑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아주 출렁했다. 걸려있던 선물도 다 청산이 되면서 가격이 26,000까지 한 번에 내려왔고요. 추가적인 상승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물 ETF 승인이 되던가 아니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 유지를 조금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나레이티브가 돼줄 수 있겠다. 이 정도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일에는 지금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마감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금융 기관들이 신청한 ETF와 관련된 보류 여부 혹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마감일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날짜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보류할 거다라고 예측은 되고 있고. 인베스트가 그랬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년 아마 3월까지 쭉 보류해서 내년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코인베이스에서 최근에 파생상품 거래소의 일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코인이 많이 출렁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선물 거래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하고 있다.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이랑 SEC가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ETF 소송 판결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 소송 여부에 따라서 뭐 시장의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예정돼 있던 날에 판결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지금 내일 22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SEC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준다면 일시적으로 하락해 있는 우리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가격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buy the dip이라 그래서 이렇게 dip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깊게 파진 거잖아요. 거기서 사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하나의 밈이에요. 그래서 저가에 도달했을 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트위터에 딱 한마디 올립니다. buy the dip 이렇게 딱 올리면은 너도 나도 buy the dip 올리면서 그때 막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영차 해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암호화폐가 급락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이 buy the dip 저가 매수라는 의미의 buy the dip의 언급 횟수가 4개월 동안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가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같이 사자 하면서 영차 운동, 개미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선동하는 느낌. 우리 모두 하나 돼요. 바이더 딥을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가격이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네.
뭐가 이슈가 나와줘야지 그냥 한쪽에서 우리 사자 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투자자들이 뭐 그런 멘트 하나에 뭐 흔들리지 다 돈이 걸린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 진짜 불안해요. 비트코인이 네. 너무 많이 하락을 하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요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는지 볼까요? 네, 이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동성 제로, 공급량 제로,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온체인적으로 분석할 게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번 딥이 탁 나오는 순간 여기저기서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분석됐던 것에 의하면 비트코인 453개만 있으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1%를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유동성이 취약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400개 정도면은 뭐 저희 같은 개인은 보유할 수도 없는 금액이지만 웬만한 기관이나 세력들이 한번 움직이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취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정말 매매하실 때 진짜 extra careful, 더 조심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 되고 일단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전에 이 역헤드 숄더 패턴 넥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6월에 지지선 리테스트 당시 기록했던 저점인 24,8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일봉이랑 주봉까지의 스케일 차트까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26,000달러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여러 거래소에서는 24,000달러까지도 간 거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난 헤드앤숄더 이 넥라인 지지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조금 더 하락장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70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또 유명 애널리스트죠. 벤자민 코엔도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벤자민 코엔 그 분석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이게 보면 2023년 가격이 여기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지금 2023년 8월 20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 가격이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왔잖아요. 근데 올해 저점을 쭉 이어서 놓고 봤을 때 두 번의 큰 딥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딥은 비트코인의 이 ETF 신청과 관련돼서 블랙락이 이 지점대 ETF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이거예요. 블랙락 같은 자산 운용사가 이 가격에 비트코인을 담고 ETF 신청을 했는데 기관들의 평균 가격 때문에 여기를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 이게 딱 25,000달러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점 구간은 이때가 그 은행들 줄파산했을 때 줄파산했을 때 이때까지 한번 가격이 휘청였었는데 이때까지도 가격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딱 2만 달러거든요. 근데 이 은행 파산 시기 당시까지는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담고 ETF를 신청했던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마도 25,000달러대에서 지속적인 좀 지지를 받고 조금 긴 횡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업계 분석이고요. 이 유동성만 놓고 봤을 때 리퀴데이션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등등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유동량을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2010년에 이 비트코인의 유동량이 한번 밑으로 크게 내려왔을 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FTX가 파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FTX 파산했을 때 사람들이 코인을 다 던지고 하면서 유동량이 한 번에 확 늘어나면서 밑으로 한번 쭉 내려왔었는데 지금이 FTX보다 더 큰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벤자민 코엔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공포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가 아까 앞서 확인해 본 것처럼 $10,000대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 있다. 근데 그 가격이 11,000달러에서 17,0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11,000달러는 가본 적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옛날에 2017년 이후에 저희가 15,000달러 아래로는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지금 11,400달러대부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게 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past year, 전해에서 8월에서 9월에는 늘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금이 8월, 9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조정받는 뭐 구간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통 만약에 이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이 원래 조정을 받는 시기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공포 심리가 더 부추겨져서 이게 확대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4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15년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앞선 선례를 그대로 반영을 해보자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 하락해서 17,5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측에서의 또 이 관점도 있습니다. 지금 특정 고래 혹은 기관들이 저점 매수를 시도하기 위해서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코인들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벌랜드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업체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부터 계속 코인을 땡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25,000개 이더리움을 지금 컴벌랜드에서 어제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더리움을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로 빼놨다는 게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관점보다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른 코인으로 매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가 변동성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이더리움이 팔리면은 그쵸.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게 시장 밖으로 나가는 머니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내수되는 돈이기 때문에 돌고 도네. 네네네. 이 유동량에서는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니스왑이라고 또 다른 코인이 있는데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0만 개 유니스왑을 2개월 전에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 코인으로 조금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의 수가 3개월 동안 가장 적다. 저희가 앞서 확인해 봤을 때 이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지갑 수가 변동성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소의 수가 3개월 동안 지금 가장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개인만 이번에 던진 게 아니라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또한 심리가 그러게. 움직였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개인 이슈이긴 하지만 로또보다 채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개인 컴퓨터 채굴자가 이번에 보상으로 6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는데 그 가치가 무려 16만 달러. 16만 달러. 160억인가요 그러면? 16만 달러니까 아니죠. 아니지. 1억, 한 2억 정도 됐다. 2억 정도, 2억 정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채굴을 할 때 내가 채굴하는 것 이외에도 가장 빨리 검증한 노드에게 주어지는 블록 보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반감기마다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6개 주지만 이제 내년 되면 3개로 줄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보상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있는 건데 보통은 이 채굴이라는 거는 개인이 못해요. 왜냐면 못한다며. 슈퍼컴퓨터로 해야 되고 이거 데이터 유지 비용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엄청난 큰 이런 기업들이 채굴을 하는데 맞아.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 보상을 받아서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저 어떤 개인인지. 그죠? 그러니까요. 땡잘 왔죠. 근데 국내인은 아니겠지? 국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국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대단하다. 네, 어쨌든 개인 컴퓨터 채굴자가 이번에 보상을 받아갔다 하는 네. 조금 기분 좋은 소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게 좀 밀리면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맞아요.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증시도 계절적으로 8, 9월이 약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8월 들어서 주식 엄청나게 좀 박살나고 있는데 근데 9월이 사실 더 안 좋대. 원래 최악의 달이 9월이래. 기회다. 그래서 진짜 오히려 기회다라는 얘기가 진짜 나오니까 기회네. 비트코인도 지금은 밀리니까 자꾸 더 밀린다 이런 뉴스들이 더 부각이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계절성이다라고 고려를 하면 오히려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그러니까요. 매수 기회가 오는 거야. 왜냐면 내년에 불장이다를 모두가 이미 그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은 맞아. 오히려 땡큐 완벽한 매수 거죠. 기회. 그렇죠. 이게 톱니님의 얘기인데. 네, 그래서 괜찮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알트코인 쪽도 좀 분위기를 볼까요? 네, 알트코인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코인마켓캡 통해서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해 보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난주 대비는 8% 정도 하락하면서 1,600달러대 지나가고 있고 리플이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14% 정도 하락하면서 0.5달러 선, 그리고 도지코인도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0.0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두 자릿수 이상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알트코인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니까 커뮤니티에서는 간만에 사람들이 뭐 이 코인 어떻고 저 코인 어떻고 하면서 SNS 안에서의 언급수가 지금 83%가 전주 대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SNS 안에서의 언급수나 참여도 같은 것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솔라나가 좀 많은 이 변동성이 있었어요. SNS 언급수가 전주 대비 13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하락세 중에서도 커뮤니티의 관심이 과연 이 상승 동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이었던 알트코인 이슈로는 시바이누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시바이누가 이제 도지코인의 동생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불러요. 근데 시바이누도 밈코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기술 없이 그냥 화제성으로만 가치를 보존하고 있었던 코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이제 레이어 2에 우리가 기술을 런칭하겠다라고 해서 걔 이름이 시바리움이에요. 시바리움.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시바리움인데 이게 제가 시바리움 하면 더 욕 같아서 그냥 한국어로 정직하게 시바리움이라고 할게요. 네. 이래저래 욕 같아요. 네. 시바리움이 딱 지난주 금요일에 원래 런칭이 돼야 됐었죠. 그래서 런칭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문제는 네트워크 오류가 나오면서 이게 기술적 호재가 아니라 기술적 폭락으로 진짜 얘는 정말 거예요. 기술 없는 애구나라는 거 뭔가 증명한 느낌? 딱 만들어서 시바리움 근데 만든다고 이야기를 엄청 오랫동안 했고 이 생태계 참여자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오픈을 했더니 막 블록 생성 정지 오류 나오고 하면서 바로 가격이 급락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잠깐만 하다가 우리가 바로 고칠게 해서 다행히 고치긴 했지만 이 결함으로 인해서 5시간 정도 거래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블록체인 재가동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뭐 현존하는 기술 중에는 구현하기 가장 뭐 어려운 기술로 부각받고 있는 만큼 뭐 한 번에 어떻게 또 성공을 하겠습니까? 네. 실수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시바 같은 경우는 모두가 기다렸던 시바리움이 생각보다 멋지게 등장을 못했어요. 약간 딱 등장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바람에 가격 하락은 있었다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솔라나의 SNS 언급수가 가장 많았다라고 했는데 이 솔라나의 설립자가 이 아나톨리라고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이 이 레이어 2 열풍에 일침을 날립니다. 레이어 2 장기적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근데 레이어 1이라는 것은 이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이 컴퓨터 이제 본체가 돌아가듯이 그 돌리는 본체 역할을 하면은 그 위에서 구현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들을 레이어 2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레이어 1이니까 레이어 2한테 니네 오래 못 간다. 장기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좀 일침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더리움이 특히 경쟁자로 부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레이어 1의 대표는 이더리움이죠. 그렇죠. 넘버 1 이더리움이고 밑에 이제 솔라나, 폴리곤 쫙 이제 이름을 하고 있는데 늘 솔라나도 이더리움에게 시비 아닌 시비를 겁니다. 너네보다 우리가 낫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트랜잭션 per 세컨드, 이 거래 처리 속도 능력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비교가 안 돼요. 이더리움은 빠른 거죠. 네, 초당 뭐 20개 정도면 솔라나는 20만 개인가? 14,000개인가? 최대치로 당겼을 때가 거의 몇십만 개를 동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동시 처리하는 능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서버가 다운이 잘 돼요. 그 대신 서버 그래? 다운이 많이 됐어요. 네트워크가. 근데 그 네트워크가 다운될 때마다 사실 그 피해는 이 투자자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 믿을만 한가? 네트워크 이렇게 오류 많아도 된가? 왜냐면 이더리움은 네트워크가 다운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많은 거래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기술적으로 삐걱삐걱 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레이어 2와 관련된 장기적인 이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에서 조금 주목을 받는 일도 근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레이어 2를 저렇게 지적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를 기반으로 레이어 2를 쌓은 애들을 욕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어 2를 그렇게 하는 게 자기 그 본체 자체의 어떤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던가 네트워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가벼운 애들이 위로 딱딱딱딱 올라가서 사용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솔라나는 자기네 자체만으로도
너무 빠르고 가볍다, 빠르고 저렴하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위에 있는 애들 보지 위에 말고 있다. 우리를 봐라 네, 약간 네, 그런 네, 네. 개념이군요. 네. 좀 근데 좀 그렇다. 다 같이 상생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우리만 좀 뜨고 네. 싶다라는 그런 개념이네요.